그치? 금속은 대체적으로 주기율표에서 어느 쪽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얘들아? 그렇지. 우리 왼쪽과 그 다음에 가운데가 바로 금속이에요. 얘들아, 너네들 지금 주기율표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아까는 1번부터 20번까지만 봤어. 그치? 자, 근데 비금속은 대체로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금속은 이만큼 차지하고 있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 3족부터 12족까지는 안 봤단 말이야. 왜? 20번 이내에 존재하지 않는 원소들이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는 애들은 다 뭐예요? 금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속은 가운데에도 대체적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주기율표에서 거의 대부분이 금속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파악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비금속은 얘들아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위치되고 있죠. 누구? 수소는요. 근데 왼쪽이에요. 몇 쪽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얘 1쪽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금속은요. 상온에서 즉 상온은요. 그냥 이런 실온 대략 15도에서 25도씨 정도의 온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상온에서 무슨 상태 얘들아? 고체 상태. 대부분이요. 자, 근데 액체 상태인 거 하나 있어. 뭐야? 그렇지. 너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중학교 때 배웠던 토리첼리 시험 기억나요? 오, 맞아. 순, HG고요. 자, 순은요, 우리 상온에서 무슨 상태라는 거? 액체 상태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금속은요, 얘들아, 우리 고체도 있고요. 대부분 고체와 기체예요. 근데 뭐도 존재합니까? 액체도 존재합니다. 자, 우리 액체인 것만 뒤에서 확인할 건데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은요. 누구냐? 브로민. 브로민이요. 브로민. Br2. 자, 그래서 우리 브로민은요.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야, 누가 앞으로 그렇게 하냐?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여기에서 얘네들 중요한 거 아까 봤었던 거 금속은요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되기 쉬웠습니까? 음이온이 되기 쉬웠습니까? 그렇지. 얘는 전자를 잃기 쉬웠습니다. 얘는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예요. 되기 쉬운 원소가 바로 뭐라고 얘들아? 금속이고요. 자, 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면서 뭐야? 안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전자 아무거나 막 잃어? 아니지. 원자과 전자의 개수만큼 잃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원자과 전자 대부분 얘들아 금속은요 1개 또는 2개 또는 3개죠. 그치? 자, 따라서 얘는 플러스 1가 또는 플러스 2가 또는 플러스 3가를 가지게 되면서 양이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비금속은요, 상대적으로 원자과 전자 몇 개야? 5개, 6개,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전자 3개를 얻어서, 2개를 얻어서, 하나를 얻어서 무슨 이온이 됩니까? 그렇지.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야.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은,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쉽고, 음이온은요, 즉,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쉽구나.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얘들아, 안정해지기 쉽게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이 누가 더 커요? 비금속이 훨씬 더 커요. 네, 전자를 당기는 능력 있죠. 당기는 능력이 누가 더 크다고요? 비금속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비금속은요, 대체적으로 전자를 뭐예요? 다른 원소에서 뺏어요. 전자를 뺏어서 안정해지고요. 금속은요, 전자를 뺏겨서 안정해지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금속.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비금속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얘네들의 성질. 너무 중요하죠. 남고는 항상 이런 것들을 잘 외워야 돼. 꼼꼼하지 못하잖아. 잡녀 애들보다. 야, 걔네들 얼마나 꼼꼼한 줄 아니? 자,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어때요? 얘는 얘들아, 금속 생각해봐. 반짝반짝 뭐 존재합니까? 그렇지. 오호호. 광택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어때요? 그렇지. 열을 굉장히 잘 전도하잖아. 이거 너네 중학교 때 배웠지? 왜 냄비에다가 나무주걱 꽂아 놓을래? 아니면은 쇠국자 꽂아 놓을래? 그래요. 대단 뜨거운 사람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쇠국자 꽂아 놓으면 어때요? 손잡이까지 뜨거워져요. 그쵸?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열 전도성이 어떻다? 뛰어나다. 한여름철에 너네 쇠로 된 의자에 앉을래? 나무로 된 의자에 앉을래? 그쵸? 자, 왜요? 우리 쇠로 된 의자는요, 열 전도성이 어마무시하게 뜨겁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타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어떻다, 얘들아? 네. 뛰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화가 막 나가지고 철을 그냥 이거를 냅다 망치로 막 내려쳤어. 미친 사람처럼 막 내려쳤어. 어떻게 될까? 얘 부셔질까? 그쵸. 안 부셔져요. 네.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구부러지겠죠. 그치? 그리고 내가 미친 듯이 막 그냥 내려쳐 막. 그럼 어떻게 될까? 야, 아니거든? 움직이지도 않겠죠. 나면 꿈쩍도 안 하겠죠. 너무 연약하니까.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참네. 잘 뭐 한다고요? 납작하게 펴지겠죠. 망치로 막 내려치면은. 얘는 뭐가 존재한다, 얘들아? 펴짐성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뽑힘성도 존재합니다, 얘들아. 이런 뽑힘성에 의해서 칼이라든지, 연성이랑 전성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칼이라든지 이런 길쭉한 거를 뭐 할 수 있다, 얘들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금속이 이러한 성질들이 있대. 누구 덕분일까요? 뭐 때문일까? 얘 뭐 때문일까요, 얘들아? 자유전자 때문입니다. 얘들아, 우리 자유전자라는 건 뭐냐면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예요. 금속 같은 경우에 얘들아, 여기 나트륨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나트륨이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전자를 몇 개 잃어야 안정해집니까? 얘 1쪽입니다. 한 개 잃어야 안정해지죠. 그 한 개를 바깥쪽으로 버려버려요. 네, 여기 나트륨 원자 하나가 아니라 이 금속을 이루고 있는 나트륨 전부 다 전자 하나씩 다 버립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우리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나트륨 양이온 사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금속은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뭐야? 자유전자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잖아. 뭐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이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해. 그 다음에 자기의 파장별로 다시 내보냅니다. 그래서 특정한 광택을 띌 수 있는 거야. 금이면은 금색, 은이면은 은색,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열 전도성 뛰어나겠고요. 자유전자가 존재하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하니까 뭐가 흐를 수 있는 거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상태에서도 얘들아? 고체 상태에서도. 그 다음에 얘네들을 녹인 액체. 액체는 우리 뭐죠? 용융액 상태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치? 철을 그대로 녹였어. 그게 뭐야? 철 액체 상태, 즉 철 용융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체 상태, 액체 상태 다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 뭐 한다고? 흐른다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얘네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얘를 얘들아 팡 내려쳤어요. 그치? 그러면은 이 나트륨 양이온의 배열이 뭐 할 거야? 변할 거야. 근데 그쵸, 찌그러지겠죠. 변하는데 전자가 뭐 할 수 있잖아? 움직일 수 있잖아. 그 변한 배열을 다시 잡아준다고, 움직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부서지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찌그러지거나 구부러지거나 얇게 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러한 자유전자들 때문에 저러한 성질들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재빨리 악력기 하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그럼 비금속은요 광택 존재합니까? 아니요,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금속은요 얘들아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매우 낮아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잘 부서집니다. 근데 당연히 안 부셔지는 것도 있죠. 다이아몬드 같은 거. 부셔본 적은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 자, 그래서 우리 나 목걸이 다이아거든요. 기체요? 기체도 고체 상태로 있을 수가 있어요. 높은 압력과 낮은 뭐에서? 온도에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이산화탄소 기체가 고체 상태로 부셔집니다. 잘 방치로 내리면. 전 남친한테 받은 거예요. 그럼요. 다이아인데 뭐가 의미가 떨어지지 않죠. 헤어진 것뿐이지 의미는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무튼 왜? 뭐가? 반지는 뺐죠.
반지 뺐는데 무튼 얘들아 우리 뭐가 있다? 다이아몬드. 그렇다고 이거 갑자기 부실 수 없잖아. 뭐라고? 반지 팔았지. 금값 좋을 때 팔았어요. 자, 다이아몬드, 네, 잘 안 부서집니다. 이런 거. 근데 다이아몬드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비금속인데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게 있습니다. 흑연이요. 흑연. 흑연도 무슨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특별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결정 구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금속처럼 무슨 상태일 때도 얘들아 고체 상태일 때도 또는 액체 상태일 때도 전기 전도성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외를 잘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 양이온과 음이온 누가 되기 쉽냐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속의 성질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무엇을 생각을 해볼 거냐? 금속인데 같은 족의 금속들, 즉 일족 금속들을 볼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같은 족의 금속들이면은요 무슨 성질이 비슷할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일족 금속을 뭐라고 얘기하냐, 얘들아?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알칼리성을 띈다라는 건 얘들아, 염기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염기성을 띠는 금속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알칼리 금속은요, 몇 족 금속이냐? 일족 금속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같은 족이니까 당연히 원자과 전자 몇 개? 한 개. 원자과 전자가 똑같으니까 화학적 성질 비슷. 그쵸? 연쇄적으로 다 나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결국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까 일족 금속들은 다 알칼리성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치? 자, 대표적으로 얘네들 뭐 존재하냐? 리튬, 나트륨, 칼륨은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쵸?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얘네들. 이해되니? 자, 그럼 첫 번째 얘네들 성질 볼게요. 광택을 띠겠죠, 금속인데. 그쵸? 윤후? 뒤에 창문 좀 열어줄래? 뒤에 창문 덥잖아. 자, 얘들아 우리 얘는 광택을 띠는데 은백색 광택을 띱니다. 고맙습니다. 은백색 광택을 띱니다. 은은 안 더워? 아주 열정이 부족하구나. 자, 은백색 광택을 띠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얘들아 쫀쫀해, 즉 무른 금속이에요. 금속이 물렀어. 자, 그래서 우리 쫀득이, 마이쮸처럼 쫀득쫀득해서 얘들아 얘는요 칼로 단면이 잘 잘립니다. 뭐라고요? 뭐예요? 칼로 단면이 잘 잘려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금속인데 밀도가 되게 작아. 누구보다 작아요? 물보다 작습니다. 자, 금속인데 물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금속인데 때리면은 피가 없어. 아니요, 물러요. 그대로 지우개 때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들아, 자, 물에다가 순수한 나트륨, 순수한 리튬, 순수한 칼륨이에요. 너는 본 적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 내가 뭘 넣었어? 나트륨 금속을 넣었어. 물에다가. 이게 물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둥둥 뜬다고, 물 위로. 금속인데. 신기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얘네들 같은 경우에 물 위에 둥둥 뜨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나트륨을 물에다가 넣어봤어. 이런 실험을 했어. 그럼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야? 물보다 밀도가 작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네들 반응성 어떠냐면 반응성 굉장히 큽니다. 괜찮아요. 손톱만큼만 두면 돼. 반응성 되게 커요. 반응성이 엄청 큰데 누구랑 되게 잘 반응하는지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얘들아, 우리 누구랑 잘 반응하냐? 산소랑 되게 잘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물, H2O. 물이랑도 반응 엄청나게 잘 해요.
자, 그럼 여기 이쪽에 너네 화학 반응식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 금속이 존재합니다. 내가 얘를 칼로 단면을 싹 잘랐어요. 싹 잘랐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야? 반짝반짝 빛나는 은백색 광택을 띠는 면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근데 주변에 뭐가 되게 많아요. 산소들이 막 많단 말이야. 이 산소들이 우와 나트륨이다 하면서 뭐합니까? 달려갑니다. 맞아요. 달려가요.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여기에서 나트륨이랑 뭐랑 반응하는 거지 지금? 산소랑 반응하는 경우인 거죠. 그쵸? 자, 나트륨이랑 산소랑 반응하는 경우인 건데 자, 나트륨이랑 산소랑 반응을 하게 되면은 산소는 뭐 하려고 할까?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쵸? 산소 원자 한 개 기준으로 보면은요, 얘들아, 나트륨한테 뭐 하는 거야? 전자를 하나 뺏어요. 그럼 나트륨은요, 얘들아, 안정해지겠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럼 더 이상 전자 뺏기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근데 얘는 뭐 하고 싶어? 하나 더 얻고 싶어, 전자를.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나트륨 거를 뭐예요? 뺐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안정, 얘도 안정.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들아, 나트륨이 산소한테 전자를 뺏긴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전자를 뺏겨요. 그럼 얘는 음이온이 되는 거고요. 얘는 양이온이 되겠죠. 얘네가 지금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촥 달라붙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무엇을 형성하는 거야? 나트륨 이온 2개랑 산화이온 하나랑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